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2회차 축생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 축생 독식픽 뿐만이 아니라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풀벳 이번에는 96벳을 안 가고 72,000원 가상 베팅으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축생픽 그리고 최종픽 그리고 독식픽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종합을 해서 조금 조합을 해서 한 픽이고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J리그가 9경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72,000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경기가 조금 더 필요할 경우에 72,000원으로 가고 좀 투폴로도 괜찮을 것 같은 회차 같은 경우에는 96,000원으로 이렇게 가상 베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좌측이 축생픽이고 우측이 독식픽인데, 축생픽은 조금 더 경기력보다는 배당을 조금 더 중점을 뒀고,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변 위주로 독식을 하기 위한 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는 경기력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전에 올렸던 최종픽이나 아니면 초안픽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력이 조금 더 자세한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포로와 가와사키의 경기인데요.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적인 측면은 좀 패 쪽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국내 배당 일단은 뭐 햄패 쪽이 조금 더 많아서 핸디캡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는 사포로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 일본 경기 같은 경우에 예시의 배당이 좀 적었었기 때문에 이 핸디캡 쪽을 참고를 조금 더 했고, 핸디캡 승리, 사포로의 승리나 사포로의 무승부인 사포로 사이드라는 그런 이제 배당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사포로는 2연패를 하고 있고, 가와사키는 8연승이고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고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저는 가와사키가 경기력이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가와사키를 보고 있지만, 좀 뭔가 배당적인 측면이나 가와사키가 한 번쯤 부러질 타이밍이 좀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컷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 단통으로 그냥 가와사키를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폴더가 여유가 없으시다면 가와사키 단통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이 경기만 따로 낮에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무패 쪽으로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말씀을 못 드렸는데 8번 경기 다들 아시다시피 8번 경기는 경기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적득 처리가 되기 때문에 투픽이나 지휘는 일 없이 단통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1번 경기가 낮 경기입니다. 2시, 오후 2시에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이죠. 오늘 1시 50분, 13시 50분에 이제 배팅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복권방이나 인터넷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센다이 대 시미즈의 경기.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승패고요. 저는 이 최종픽에서는 무승부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시미즈의 배당 쪽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시미즈의 배당 쪽이 계속 빠지고 있고, 두 팀 다 리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센다이는 연패를 끊어낸 상황이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시미즈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좀 승패 쪽으로 배당뿐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 무승부의 배당이 좀 적은 확률이라면 승패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는 7위에서는 이 경기를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이 경기는 7위벳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시미즈의 단통으로 갔습니다. 일단 저는 경기력에서는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센다이가 더 우세하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센다이의 수비가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센다이의 단통 패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승도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보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요코FC 대 쇼난의 경기고요. 이 경기 배당적인 측면은 이제 국내 배당에선 승과 조금 무 쪽으로 나와져 있고요.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일단은 뭐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대부분의 픽들이 요코FC의 단통 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비적인 측면은 요코FC가 J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쇼나는 조금 수비적으로 임하는 팀입니다. 근데 수비적으로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실점도 있고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격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쇼남보다는 요코FC가 기회를 더 만들어내는 팀이고, 결정력이 너무 좀 떨어지는 요코FC의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 쇼난 상대로는 원정에서 전패를 하고 있는 쇼난 상대로 승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 경기는 단통 승으로 갔고요. 이 경기 좀 애매하긴 한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경기 투풀감은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면 이 경기 너무 애매하다 싶으시면 차라리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경기 지우기에는 조금 폴더가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오이타 대 요코마리의 경기고요. 일단 요코마리 배당 쪽이 계속 빠지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이 경기 뭐 최종 픽과 동일하게 오이타의 단통 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이타의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다, 5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또 요코마리가 낮은 배당을, 너무나도 낮은 배당, 좀 이른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오이타의 수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요코마리의 주니오의 한 방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단통 패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우라와 대 산프히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이 센다이 경기와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승패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폴더가 여유가 된다면 이 경기는 승을 좀 봐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배당은 산프히로가 정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산프히로 쪽 배당이 좀 패 쪽 배당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산프히로 쪽 배당이 계속 좀 빠지는 추세가 있고, 둘 다 일정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는 저는 뭐 승과 패 중에서 단통으로 가져간다면 우라보다는 산프히로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단통으로 가져가는데, 이 경기는 조금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도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가시화 대 오사카. 이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에선 승무 쪽이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뭐 최종픽과 동일하게 가시화를 보고 있고요. 오사카가 물론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팀이긴 하지만 이런 세컨볼에서의 불안한 모습, 볼 처리가 불안한 모습,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가시화의 울릉가 선수가 충분히 득점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시화의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지웠습니다. 저는 최종픽에서는 승무 쪽으로 도쿄 사이드로 봤었는데,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도쿄가 정배인데 투표율은 나고야가 정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는 조금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이기도 하고, 지금 투표율에서는 무승부의 이 투표율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국내 배당에서는 무승부의 확률도 좀 있고, 개인적인 생각도 나고야 사이드보다는 도쿄 사이드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투표율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고야의 공격력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반면에 도쿄가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팀은 아니지만, 이런 도쿄의 공격력과 나고야의 공격력을 비교를 했었을 땐 나고야가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은 있어서 저는 조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도쿄 사이드로 추천을 드립니다. 8번은 적특이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 포항의 경기. 일단 배당적인 측면에선 승쪽, 울산 승쪽이 있고 조금 무승부의 빈도도 조금 있는 편이고, 이 핸디캡을 적용을 했었을 때 핸디캡 패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핸디캡 패 쪽은 포항의 무승부나 이 포항의 승리 쪽이죠. 그래서 이 포항 사이드 쪽이 조금 더 핸디캡 쪽은 측면이 많은데, 저는 이 경기 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저는 이 경기는 투픽으로 울산의 승무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일단 이 경기 외에는 좀 지울 경기들이 충분히 많지만 이 투픽으로 1번 경기를 지우기에는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경기를 이 투픽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9번에서 이 포항의 팔라시오스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긴 해도 포항이 또 이 동해안 더비에서
지난번에 이번 1차전, 이번 시즌에 있었던 동해안 더비 1차전에서 울산에게 대패를 했었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이 이 포항 레전드 출신을 비롯해서 이 선수들이 단단히 좀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 포항의 원정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이 유관적인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포항이 뭔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동해안 더비라는 점에서는 저는 조금은 지어보는 판단으로 해봤고요. 폴더가 여유가 없으시다면 승무 쪽으로 단통으로 가신다면 그래도 울산의 승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번째 경기입니다. 10번 경기는 서울대 상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 해외 배당 둘 다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주가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서울이 밸런스적으로 경기력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진 모습이 있지만 밸런스가 더 좋은 팀은 상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이 지금 2연승을 하고 있는데 상주 상대로 3연승은 솔직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과 패로 나눠지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승보다는 패 쪽으로 FC 서울의 단통 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경기입니다. 국내 배당, 해외 배당 둘 다 무패 쪽으로 전북 사이드로 나와지고 있고요. 이 경기는 살짝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수원이 지난 경기 울산 상대로도 이변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뭐 헨리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잘 막아주곤 있지만 이런 구스타보 바로 그리고 또한 이런 수원의 중앙 공간을 노릴 수 있는 이승기 그리고 김보경 선수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원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경기입니다. 이 가시마 대 빗셀고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에선 무패 쪽이고 해외 배당에서는 조금 승무패가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핸디캡을 조금 애매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을 봤는데 핸디캡에서는 패배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빗셀고베의 무승부 그리고 빗셀고베의 승 쪽으로 나오는 이런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빗셀고베가 패턴적으로는 이번 시즌 경기 결과가 다 다른데 직전을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패배가 없다라는 패턴, 한마디로 가시마의 승리가 없다라는 패턴이 첫 번째로 있고요. 이 배당적인 측면에선 빗셀고베 사이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기력적으로는 가시마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빗셀고베의 이런 이니에스타의 패스를 마무리를 이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는 팀이 빗셀고베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무승부 쪽으로 가고요. 이 경기는 투픽으로도 조금 애매한 경기인 것 같아서 지우시는 것도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대구 대 인천의 경기고요. 이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에서는 무승부, 두 번이 똑같은 배당에서 두 번 연속 무승부가 나왔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대구가 이 투표율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이렇게 낮게 받는 팀이 아닌데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세징야가 물론 출전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출전 여부가 완전히 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애매한 경기인 것 같고요.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였었고 지울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인천을 제가 계속 믿어왔었는데 잔류왕의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쯤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인천 쪽으로 갔었는데 지난 경기까지 이제 홈에서 2연패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인천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강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가 홈에서 또 두 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을 것 같진 않고 대팍에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서는 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광주 사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애매한 경기인 것 같긴 해요. 애매한 경기인 것 같고 최종픽에서 지었었던 경기인데 일단은 이 상성적으로는 광주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영 선수가 없고 또 강원의 약점은 이런 득점을 하지 못했을 때의 이런 뒷공간과 측면 공간인데 그런 역습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광주고 그런 역습이 굉장히 날카로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기 때문에
광주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광주가 일단 홈에서 좋지 않고, 또한 뭐 강원 역시 원정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팀 다 최근의 흐름 자체는 그래도 광주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김병수 감독이 한국형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러한 뭐 빌드업 축구를 또 가져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좀 애매한 경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바로 7위벳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 무승부 쪽으로 단통으로 좀 이변을 보는 픽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가져가 봤고요.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승패 쪽으로 나올 것 같아서 승패로 가져가 봤습니다.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요코FC의 단통 승을 계속 봐왔지만 독식 픽에서만큼은 조금은 무승부의 확률도 있는 그런 배당적인 측면이나 경기력 측면에서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 쪽으로 가져가 봤고요. 네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이타의 단통패 동일하게 가져갔고, 5번 경기는 우라와의 승패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적인 측면이나 좋은 경기력 측면에서 선제골을 넣는 팀이 이길 것 같아서 저는 승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가시아의 승 동일하게 갔고요. 7번 경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경기력적인 측면을 포함을 해서 도쿄의 단통 승을 갔고요. 8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8번 경기는 적특이고요. 9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무승부로 이변을 받고, 10번 경기는 서울의 승리, 11번 경기는 1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패배, 1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가시마의 무승부, 13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대구의 무승부, 14번은 강주의 패배, 강원의 승 쪽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자, 일단 서울 10번 경기 같은 경우에 서울 승리를 가져간 부분은 일단 배당적인 측면이 승패로 나눠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적으로 승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위벳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은 크게 없이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사포로의 무패 동일하게 가져갔고요. 이번 경기는 이 경기는 좀 승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폴더가 없어서 센다이의 단통패 가져갔고요. 3번은 동일하게 요코의 승리, 4번은 오이타의 패배, 요코마리 승이죠. 5번은 승패 쪽으로 배당적인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가져갔고요. 6번은 가시아의 승, 7번은 지웠고요. 8번 적특이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승무 쪽으로 이변을 보고 가져가 봤습니다. 동해안 더비라는 점에서 10번 경기는 서울의 패배, 11번은 수원의 패배, 12번은 가시마의 무승부, 13번은 대구의 승리, 14번은 최종픽과 동일하게 광주의 승무패로 다 지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픽 같은 경우에는 7위벳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최종픽과 축생픽과 독식픽 다 조합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틀 자체는 기본적인 뼈대 자체는 축생픽의 뼈대인데 14번 경기 같이 이렇게 최종픽처럼 동일하게 지운 경기도 있고 뭐 7번 경기 동일하게 축생픽과 동일하게 이렇게 뭐 지운 경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조금 제 나름대로 최대한의 조합을 해서 이렇게 가져와 본 것인데, 일단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너무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저와 생각이 다르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이변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베팅을 좀 높은 금액 고액 베팅을 공유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 한번 조금 새로운 시도이고 조금 더 구독자분들의 요청도 있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8번 경기가 적특이기 때문에 좀 금액 자체를 1등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3경기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은 금액보다는 이번 회차는 조금 소액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등이 되더라도 13경기밖에 없어서 당첨자가 많을 거고, 그러면 당첨 금액 자체가 줄어들 거고, 그리고 1번 경기가 13시 50분까지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그렇게 몰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한 6억 뭐 그 정도밖에 모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소액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식픽까지 모두 마쳤고요.
치리벳 그리고 축생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과 좋은 결과가 있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